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전략들을 세워보는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유연의 마켓 타이밍 시간인데요.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6주 만에 좀 쉬어갔습니다. 네. 근데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기에 네. 이제 쉬어가는 정도.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실적 발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오늘 미국 시장 증시는 어떻게 보면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 테스트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날일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 아무런 외부 모멘텀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날에서 과연 어떤 섹터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 그 확인을 하면 앞으로의 우리나라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아마 내일 정도까지 가면 아마 숨죽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기다리는 상태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아마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실적도 좋게 잘 나올 거고요. 근데 과연 올해 가이던스들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엔비디아에서 만든 제품들이 판매량이 얼마큼 주문이 밀려 있고 얼마만큼까지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네. 오늘 오늘 우리 증시가 기초 체력을 확인하는 장세가 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이제 해외의 그 영향을 덜 받는 오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주요하고, 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뭐 이번 주에 스타가 될 것입니다. 좋든 안 좋든 그렇죠. 이번 주에 이런 실적 발표는 거의 전부가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MC 의사록도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뭐 이게 연준 의사록이 조금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번거롭게도 같은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큰 기조는 사실 변화는 없죠.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과연 언제 할 것인지 또 얼마만큼의 강도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금리 인상기 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도 금리 인상을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에서만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증시 환경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례 없었던 인상 폭으로 인상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거고, 이번에 인하할 때도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인하를 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하게 되면 뭔가 이제 투자자들은 주식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리세션이 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의사록 그리고 3월 달에 FOMC까지는 사실 금리 동결이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의사록의 그 영향력이 좀 뒷전이 된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3월까지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도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시점에 대한 그 부분들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돌아올까요? 밸류업을 타고 정말 코스피 신고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현상인데요. 1년 8개월 만에 최고가 흐름, 특히 2680을 지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이 급격히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이제 반가운 모습인데요. 저 PBR, 지금 주주환원 개선 기대로 금융, 지주사, 또 상장 공기업들, 관련 기업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어떤 점을 좀 핵심으로 봐야 된다고 보세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사실 작년 말에는 좀 세게 들어왔다가 연초에 금리 경로가 조금 이제 바뀌면서 좀 나가는 듯 했지만, 다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은 합니다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렇고 선물에서 대량 거래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선물에서 대량 거래 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 그 규모도 규모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외국인들이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직은 외국인들이 지수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이제 세부 수익률들은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환율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도 사실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서 주식이 오른다면 외국인들은 현물하고 환차익까지도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컨셉이 저PBR 주식이라는 컨셉이 하나 새롭게 2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사실 반도체, 2차전지, 뭐 바이오 이런 큰 줄기 섹터를 가지고 큰 꼭지로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이제 정부의 밸류 프레임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하나의 큰 산업군 또는 테마가 돼서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저피별로 묶을 섹터 자체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sek터 자체이기 때문에 올해는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도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격언 중에 정부가 주도하는 테마 가장 큰 테마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단은 정부에서 뭐 다음 주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증시를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진짜 오랜만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오랜 수건이었던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의 테마로 지나지 않을까 또는 총선용으로 지나지 않을까라고 총선용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총선 전까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매매하지 않는 최근에 보면 뭐 금융 지주사라던가 보험사라던가 그다음에 대기업 지주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코스닥 중소형주만큼이나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대형주 포트는 저 PBR과 관련된 포트들 종목들은 포트에 꼭 담아 놓으시기를 조금 권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조금 2월 초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게 2월 초에 밸류어 프레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코스닥을 매도해서 코스피를 사는 저피별 관련 주식을 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피별 주식이 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나름대로의 순환매가 또 코스닥이 좀 무너지기보다는 조정의 양상을 조금 띄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제 이제 연고점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긍정적으로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국인들이 규모도 규모지만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네. 점을 좀 주목하시네요. 네. 지금 현물의 환차익까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들은 지금 국내 증시는 저 PBR이라는 컨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이 뭐 한 번에 뭐 테마로 끝나는 것이냐, 네. 이 총선용이 아니냐라는 말이 네. 있지만 지금 팀장님의 의견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총선 전까지라도 좀 주목을 해보고 네. 길게 봐도 괜찮다. 네. 그렇죠. 네. 밸류 프로그램 결국은 주주 환원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자사주 취득이라던가 그다음에 배당 확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세게 들어온 거는 저도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했던 것들이 너무 대주주 마음대로 주식을 한다.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선진화되면서 배당 확대라던가 최근에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초대형주들의 변동성이 기존에 없었던 변동성, 그리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이제 코스닥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만큼의 변동성들을 가지고 오고 있고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반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털적으로나 봤을 때 저 PBR 관련 주식들은 단기 테마로 갈 것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만 다음 주에 밸류 프로그램 이 부분들이 사실 세제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이 시장에 기대지 못 미친다라고 하면 뭐 상대적으로 뭐 세론 소위 말하는 세론의 재료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주가의 하락이 기존 종목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큰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 한 올해
한 꼭지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팀장님 말씀으로는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말 오랜 수건이었던 네. 부분이 좀 해결해 나가는 시작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증권사에서는 좀 고무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26일이면 이제 딱 6일 남았는데요. 네. 좀 기대감에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떤 네. 것들 좀 구체화되고 우리가 좀 전략을 삼는데 좋을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어제 지역난방공사라는 주식이 상한가를 사실, 갔죠. 상한가를 예.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색깔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실 밸류업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정부의 입김이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늦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KT라던가 그다음에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정부의 입김이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금융지주 회사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 아직도 PBR 기준 우리가 1배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전체로 놓고 봐도 조금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저 PBR 종목들이 코스피에 있는 PBR이 1배 수준까지만 대부분 다 도달한다고 한다고 하면 약 3,100에서 3,200포인트까지도 가능한 수치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저 PBR 주식을 볼 때 무조건 싸다라고 볼 게 아니라 올해 증이까지도 나오는 주식들 또는 이 회사가 정말 잘 팔리지 않는 땅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재평가하기 어려운 PBR 그 종목들 말고 정말 증익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또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의 상승까지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좀 추려서 본다라고 하면 2,8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까지 정도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단 지수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올해 전체 시장 자체가 일단은 증익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익이 얼마큼 될지에 대한 변동성은 좀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증익 환경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는 반드시 저 PBR과 관련된 지주사, 안 되면 뭐 현대 기아차라도 한쪽은 가지고 계시고 또 한쪽은 올 하나의 핵심 테마인 AI 반도체와 관련된 뭐 이제 좀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 섹터를 좀 이렇게 두 가지 양대 포트는 관련 종목들을 좀 가지고 가셔야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네. 밸류 프로그램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조금 늦게 움직인 감이 있습니다. 공기업과 금융지주. 근데 이들이 무조건 뭐 싸다라는 매력보다 그것도 있겠지만 순위까지 증가되는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는 저 PBR 쪽은 이제 주주환원 쪽과 핵심인 AI 쪽. 그렇죠. 이렇게 좀 묵직하게 두 가지를 가져가면 되나요? 맞습니다. 일단 두 포트가 주력으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반도체가 빠질 때 저 PBR이 올라오고 이게 사실 작년에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어제는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좀 미국에서 날라온 뭐 소식 때문에 좀 차별화를 많이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밸류업 대형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이 좀 약하고 코스닥이 셀 때는 이제 대형주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스몰캡들을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도 억지로 고객님들하고 통화할 때 대형주 무조건 편입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게 충분한 변동성과 충분한 수익률들을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을 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잖아요. 코스닥은 변동성이 워낙에 심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나 아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간 지주사나 지수사들 보면 아직도 주가가 덜 오른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매할 여력은 아직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황기현 팀장님도 이제 중소형을 워낙 좀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올해만큼은 충분한 변동성과 충분한 상승률을 대형주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한 손엔 AI, 한 손엔 저 PBR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배까지만 보더라도 코스피는 3,100까지는 갈 목표.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황유현 PB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그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